자, 517번부터는 우리가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수분해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이런 2차식 인수분해 할 때 여러분들 칼싸움으로 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는 건데, 우리가 이때까지 인수분해는 바로 그 개수들이 바로 유리수 범위에서만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또는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여라 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는 강제적으로 끝까지 인수분해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간단한 2차 식을 하나 적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이 정도에 여러분들 식은 중먹기로 그냥 금방 하겠죠. 이렇게 보통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가 x-2와 x 플러스 1로 나왔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2와 이 플러스 1의 의미를 한번 보면 사실 이 2차식을 방정식으로 이렇게 둔다면 자, 이 식이 그대로 방정식 형태가 되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바로 x 이꼴 2 또는 x 이꼴 무수로 마이너스 1이 바로 근이었죠. 자, 그래서 사실 이 2라는 것과 이 x-1이라는 것은 이 2차 방정식의 바로 무엇이다? 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차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이 2차 식을 방정식으로 놓고 여기에서 근을 찾는 거죠. 그럼 근이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로 이렇게 두 개 나온다면 이 2차 식은 어떤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가 나왔겠습니까? 바로 x-알파와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근이 알파와 베타로 나왔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x-알파, x-베타의 이 알파와 베타는 바로 무엇이다? 이 2차식을 방정식으로 두었을 때 바로 무엇이었다? 근이었다. 그래서 근이 두 개 나오면 x-알파, x-베타 형태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대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눈으로 보이니까 인수분해를 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은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근을 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 이 2차식은 여러분들 곱해서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 범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을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뭘 구해보겠다? 근을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바로 x 계수가 짝수이니까 바로 짝수 거래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 짝수 공식. 따라서 a분의니까 1분의가 되고 마이너스 반이니까 1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됩니까? 자, 반제곱이 1이죠. 그죠?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6이니까 1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따라서 루트 속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우리는 OY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엇이니까? 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y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인수분해꼴로 나타낸다면 x 마이너스 하나의 근 1 플러스 루트 5y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또 다른 하나의 근 1 마이너스 루트 5y 해서 능령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근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따라서 여기에서 살짝 이꼴 0과 이꼴 0을 이렇게 지워준다면 바로 이 2차식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개를 해버리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y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y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 계수, 저 x 계수는 1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인 바로 복소수가 되어서 복소수 범위까지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x 제곱 마이너스 4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때 x 합차꼴인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x 제곱 예를 들어서 플러스 4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유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자? 얘를 잠시 무수로 자, 이꼴 0으로 두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바로 2i가 되겠죠. 자, 따라서 하나의 근이 2i고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이 2차식은 x 마이너스 2i와 x 플러스 2i로 이렇게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또한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런 것은 인수분해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 또한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보고, x제곱은 3이 되니까, x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바로 무슨 범위까지 로트가 나왔으니까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서 자, 요게 바로 뭡니까? 요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한 꼴이고 얘가 바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한 꼴이고, 자, 이게 바로 실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한 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하시오 하면 우리는 요리수 범위까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나요? 바로 2차식의 근을 구해서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강제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518번입니다. 이 2차식의 인수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지금 보기에 i가 남았다는 말은 이 2차식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해달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 이것을 보면 곱해서 5가 되고 더해서 4가 되는 바로 유리수 값은 없거든요. 자, 따라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꼴 0을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놓고 근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자, 근을 구하면 짝수가 되어서 그죠? 짝수 공식을 쓰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반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이면 얼마입니까? 4가 되고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5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루트 마이너스 1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i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2차식, 즉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인수분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x 한 번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i를 표현해주고 또 한 번은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니까 자, 갈로 속을 전개하면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와 x 플러스 2의 플러스 i로 우리가 인수분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인수가 되는 것은 바로 5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519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식을 2차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i가 등장했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2차 식을 자, 는영으로 방정식으로 두고 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수가 분수니까 조금 귀찮아서 양변에 두 배를 해도 바로 방정식은 등식이니까 어떻습니까? 값의 변함은 없겠죠. 그죠? 따라서 양변에 두 배를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두었습니다. 자, 짝수 공식이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반이면 1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반제곱이면 1이 되고 마이너스 ac니까 2가 되어서 또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바로 켈레 복소수의 두 개의 글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식을 이제 어떻게 이 0을 떼버리고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자, x 마이너스 한 번은 1 플러스 i로.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한 번은 1 마이너스 i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원래 주어진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즉, 몇 배를 해줘야 된다? 자, 2분의 1배를 다시 해줘야지 원상복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도 2분의 1배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고 여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바로 이 식이니까 a와 b를 살펴보면 자, i의 부호를 먼저 한번 보면 자, i가 어떻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i일 때가 바로 여기 a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i와 연결되는 요게 마이너스 1이 a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i니까 플러스 bi가 되어서 바로 b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이 되므로 a 마이너스 b의 값은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이 되어서 자,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520번입니다. 자, 520번은 우리 앞에서 208번 문제, 208번 문제나 또는 264번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이거든요. 자, 208번과 264번은 바로 인수정리에서 나왔는 이야기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 2차 방정식에서도 자, 이런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말이 그 인수가 그 어떤 방식을 그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면 그 나누는 식이 바로 원래식의 인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fx를 무엇으로 x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산식을 적으면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자, 이게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3을 대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그게 바로 r이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머지 정리에서 우리가 만약에 fx가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f3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어떤 방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졌을 때를 우리가 바로 인수 정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x-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바로 이 fx는 x-3을 무엇으로? 인수로 갖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인수로 갖는다. 맞습니까? 나누어 떨어졌을 때 바로 인수로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 말은 fx가 x-3을 인수로 갖는다. 다른 말로 fx는 x-3으로 뭐가 된다? 인수분해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인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나머지가 0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활용을 시켜서 자, 예를 들어서 fx를 x-3으로 나누었는데, 자, 나머지가 예를 들어서 1이었어요. 나머지가 1이었어요. 그럼 얘는 항등식이잖아요. 그죠? 항등식. 항등식인데, 우리가 항등식도 등식이니까 이 플러스 1을 한번 이항해 보세요. 플러스 1을 한번 이항해 보면, fx-1은 x-3 QX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다르게 해석할 때 fx-x라는 새로운 식, 이 fx-1이라는 이 식은 무엇으로 x-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왜? 나머지가 0이니까. 그러면은 fx-3은 x-3을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즉 fx-1은 x3으로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즉, 여기에다가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왜 항등식이니까 3을 대입하면 f3-1 이꼴 0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즉, f3-1 이꼴 0이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 fx-1이라는 이 당식을 x-3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식은 이 fx-1이라는 이 식은 x-3을 인수로 가지니까 x-3을 인수로 가지니까 x-3을 3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방정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방정식으로 처리한다는 말은 이 F3이 마이너스 1이 0이란 말은 무엇이다? 바로 이 X-3을 인수로 가져니까 즉 이 fx-1 이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바로 근이 무엇이 된다? 바로 3이 된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왜냐? 여기를 는영으로 둔다면 이 fx-1 이꼴 0이니까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이 x 이꼴 3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 520번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근이 남았으면 일단은 써먹던 말던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이 2차식 fx입니다. 그러면 얘는 fx가 아니에요. 어떤 2차식 fx가 f 알파의 값도 마이너스 1이고 f 베타의 값도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이 2차식을 해석을 해보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항등식을 공부할 때, 자, F3이, 예를 들어서 F3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다면 F3이 1이다.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바로 fx라는 다항식을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따라서 이 2차식을 x-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고 x-베타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즉, 여기서 f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f 베타도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족할 때 fx의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저 그러면 fx 2차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f3의 값을 구하란 말은 우리가 fx를 뭐 하는 문제? 자, 알아내는 추론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fx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fx를 찾으려면 여러분들 f3이 0이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면 x-3을 인수로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fx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마이너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베타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fx의 바로 인수가 될 수 없죠.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를 무엇으로 0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등식이니까 f 알파 마이너스 1을 살짝 이하면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되면 0이 되겠죠. 이것 또한 어떻게 됩니까? f 베타 플러스 1은 0이 되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자, f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지만, 자, 어떤 식은 바로 f 알파 플러스 1이 0이고, f 베타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fx 플러스 1이라는 이 당식은 무엇으로 x 마이너스 알파로 뭐가 된다. 즉 어떤 방식을 1차로 나누었을 때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알파를 대입하니까 f 알파 플러스 1이 얼마 되었습니까? 0이 되었다는 말은 이 f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알파로 뭐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찾는 방법은 그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알파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f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말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밑에 식도 어떻게 f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베타로 뭐 한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말은 fx 플러스 1이 무엇을 x 마이너스 알파도 인수로 갖고 x 마이너스 베타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다른 말로 어떤 방정식 fx 플러스 1이 꼴 0이라는 이 방정식은 알파와 베타를 무엇으로 갖는다?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얘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을 방정식으로 말하면 x-3이 인수가 되니까 바로 근이 무엇이 돼야 된다? 3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f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은 x 마이너스 알파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 마이너스 베타로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무엇으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아니면 방정식으로 보면 바로 뭐다?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니까 이거 0, 이거 0이면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렇게 f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둘 수가 있고, 맞나요? 그런데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더 또 다른 인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fx는 몇 차식이라고 했습니다.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여기가 2차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있을 1차식은 없고 단 최고창의 개수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전개하면 x와 x를 곱하면 x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고차 개수는 1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fx라는 이 2차식은 바로 x-알파, x-베타를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 베타는 무엇이었나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말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으로 만들 수가 있으며 이 2차 방정식의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얘도 1을 붙이면 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바로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의 곱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그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바로 무엇이다? 그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만든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되죠. 따라서 얘가 바로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그대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니까 플러스 1이 넘어오면 바로 마이너스 6으로 우리가 fx를 추론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fx를 찾은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런데 f3의 값을 물어보니까 x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바로 결론적으로 답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6이 되어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fx 플러스 1이 누구를 근으로 갖는 누구를 바로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즉, 이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인수로 갖겠죠.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누구와 똑같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고, 굳이 여기에서 한마디 더 해주고 싶다면, 굳이 여기서 이 F3을 찾기 때문에 굳이 FX까지 우리가 만들 필요 있다 없다? 필요가 없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된다? 3을 그대로 이렇게 대입하면 맞나요? 얘가 없어지므로 F3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니까 F3이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형태로 푸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래프로 해석을 선생님이 미분 파트에 가서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고2 때 미분 할 때 이렇게 fx를 추론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당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지 그래프로 해석할 때 좀 더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21번입니다. 자, 2차식 fx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예요. 자, 이럴 때 f 알파도 1, f 베타도 1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f 알파도 1,
F 베타도 1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520번은요. 520번은 자, 알파와 베타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이꼴 0의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는 이 2차식의 이 2차식을 는영으로 둔다면 이 2차 방정식이 되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근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면 근은 대입하면 성립이니까 F 알파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0이 되어야 되죠. F 베타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지 근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알파 베타는요, 이 2차식의 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는 누구의 근이냐? 이를 살짝 이항하면 F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되고 F 베타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이 알파 베타는 바로 f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2차식을 무엇으로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맞나요? 또 x 마이너스 베타로도 뭐 한다? 바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fx-1이라는 이 다항식을 바로 x-알파와 x-베타를 무엇으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바로 이 fx-1이라는 게 x-알파, x-베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fx-1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fx에다가 1을 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무엇이 되죠? x제곱 플러스 4x-3이 되고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x-알파, x-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식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도 1이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누구의 바로 x제곱 플러스 4x-3 이꼴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의 바로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니까 우리는 알파 베타의 합과 알파 베타의 곱을 근각계수의 관계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세제곱의 합이잖아요. 세제곱의 합은 합의 바로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 바로 합곱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64에다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3개니까 마이너스 36이 된다는 거겠네요. 맞나요? 자, 따라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00이 바로 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알파 베타는 이 fx의 근이 아니라 fx에서 1을 뺀 바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22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이 알파 베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맞죠. 그죠? 따라서 두 근이 나왔으니까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고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래식에서 F 알파와 F 베타는 같으면서 그 값이 알파 베타와 같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를 방금 얼마로 찾아냈습니까? 마이너스 6으로 같아진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F 알파가 바로 마이너스 6이고 F 베타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로 F 알파 이항하면 플러스 6이 꼴 0이 되고 이 식은 어떻게 F 베타 플러스 6이 꼴 0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 이제 F 바로 X 플러스 6이라는 이 2차식 fx가 2차니까 이 2차식은 누구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무엇으로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fx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차식이라고 했지 최고창의 개수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2차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꼴 0 얘는 지금 fx가 아니에요. 얘는 여기에 fx 이꼴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얘는 fx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의 개수가 1이니까 얘의 개수도 1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은 fx가 아닙니다. fx는 다른 2차식이에요. 따라서 최고창의 개수에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fx의 최고창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 설정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식이 바로 x-알파, x-베타를 로 만든 2차 식이니까 바로 그 두 근으로 만든 2차 방정식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이 식이 바로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A배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를 찾아야 되겠죠? 그게 누구를 이용해요? F0이 6이라고 했으니까, 자,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F0이 6이니까 6 플러스 6이 되고, A 곱하기, 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6A가 되겠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6A가 바로 얼마 된다? 1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자리에 최고창의 수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결론적으로 fx 플러스 6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fx는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에 자 플러스 10인데 이 6이 향하면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에 플러스 6이 되어서 얼마?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바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죠. 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마이너스 2배에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자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이 되니까 1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4가 맞죠. 따라서 f-1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걸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우리 520에서 522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